우리가 남북 사회에서 뭐 북한 동정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주에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입찰 신청했던 3,600톤급 장보고급 잠수함이 독일에 밀려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독일의 잠수함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데, 저도 그걸 보면서 좀 느낀 바가 있어 가지고요. 뭐 제가 주성아TV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잠수함 탈락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뭐 맞습니다. 그 언론들이 나온 분석, 결국 캐나다는 뭐 잠수함의 성능보다는 나토와의 동맹, 그리고 무기 일체화,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성능을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은 성능 보고도 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내겠다고 제시한 잠수함이 절대 성능이 떨어지는 잠수함은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잠수함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거의 뭐 진짜 세계 최강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캐나다가 필요한 잠수함은 이것이 아닌 오히려 독일 쪽 잠수함이 좀 더 우리한테는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독일 잠수함을 보면 뭐 독일 잠수함도 뛰어나고 우리 잠수함도 뛰어난데 그 차이가 어디 있냐? 우리 잠수함은 공격형입니다. 그리고 큽니다. 크게 요약하면 독일 잠수함은 공격보다는 순찰이나 그다음에 은폐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잠수함이고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한 2,500톤급, 우리가 3,600톤급, 선체 차이가 큽니다. 3,000톤급 잠수함대에서는 한국의 잠수함이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핵추진 잠수함 말고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필요한 것은 북극 순찰이라든지 그리고 매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거 한 10발 쏠 수 있습니다. 타격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훨씬 먼 거리를 잠항할 수 있고 훨씬 더 독일 잠수함보다 더 깊이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제시한 잠수함이 거기 또 장점이 있어요. 무슨 납길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독일 잠수함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작습니다. 그래서 승조원들이 타는데 한국 잠수함은 50명이 타는데 독일 잠수함은 25명만 태우면 돼요. 요즘 지금 해군 사관, 특히 잠수함 승조원이 정말 우리도 없어서 막 허걱대는데 이건 또 엄청난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하게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심해에 특화되어 있지만 독일 잠수함은 정말 깊이는 못 들어가는 대신에 적어도 한 100m급에서 은밀성을 따지면 독일 잠수함이 더 뛰어납니다. 당연하죠. 작잖아요. 두 번째로 독일 잠수함은 정말 극한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잠수함 선체도 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자기장을 받아가지고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기뢰가 옆에 있는데 통과해도 터지지 않아요. 스테인리스는 그런 성능이 뛰어나죠. 그리고 암만 이렇게 음파를 쏴도 또 특수 커버를 씌워가지고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들어가서 정찰하기에는 독일 잠수함이 낫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일 잠수함은 최대 진짜 약한 심도가 17m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의 해안 17m까지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잠수함 조타키부터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극한의 은밀성을 가진 잠수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 해군이 자꾸 거함,
비싼 배, 그리고 지금 잠수함도 크게 만들고, 이번에 캐나다에 제시했던 잠수함 다음 잠수함으로 이번에 캐나다는 장보고 배치 2를 제시했는데, 장보고 배치 3,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 1, 2, 3라고 보시면 됩니다. 3는 5,000톤급이 넘게 대형 잠수함으로 만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나가면 8,000톤급, 10,000톤급 점점 잠수함의 크기를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잠수함은 제가 봤을 때는 독일제 같은 그런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한번 저 사진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그 이번에 독일 잠수함 이미지입니다. 이번에 정말 작죠? 바닥에 바짝 붙어가지고 가죠? 바닥 스캔 성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싹 들어가서 최대한의 은밀성을 보장하고, 이게 우리나라 잠수함입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은 독일 잠수함보다 훨씬 공격적 성능이 강해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 10기를 싣습니다. 최소. 그래서 뭐 공격에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아유 왜 북한만 보냐, 우리는 일본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해야 된다, 이런 말 꼭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겠다고 하면 뭐 거의 군 무력을 다시 설계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의 위협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 제일 큰 위협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전쟁하자고 잠수함 만든 건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당장 지금 전쟁한다고 그러면 서해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해. 근데 지금 서해 저 노란선, 뭐 파란선 해가지고, 어쨌든 파란선 밖으로는 중국 땅이니까 못 들어간다 쳐도 서해 수심이 얼마냐? 제가 평균 40m라고 말씀드렸지만은 40m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북한 쪽 앞에는 뭐냐? 이게 그 한반도의 서해 수심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한 데가 깊은 데고, 그 다음에 좀 점점 색이 희박한 데는 정말 수심이 얕은 데입니다. 그러면 북한 쪽, 저기 남포, 평양 앞바다를 보십시오. 40m 수심이 거의 없어요. 저기는 잠수함이 못 들어갑니다. 3,600톤급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잠수함을 통해서 한국을 방어한다 하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용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북한이 어디 다 몰려있냐? 서해에 다 몰려있습니다. 서해. 물론 한국도 서해에 다 있죠. 서울도 비롯해가지고. 정말 남포 초도기지라든지 이런 데 은밀히 접근하려고 들어가면 우리가 소형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은밀성을 최대한의 극한의 스텔스 성능을 가진 소형 잠수함이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서해에는 장보고가 활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해에서는 잠수함 못 쓴다. 근데 서해에서 말로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기 북한 병력들이 우리가 타격할 그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서해고, 그리고 진짜 수심 17m까지 가서 특수부대를 갖다 부려놓으려고 하면 정말 잠수함이 은밀히 집중돼 가지고 부려놓으면 좋은데 장보고 못 들어갑니다. 그럼 장보고의 장점이 뭐냐? 동해에서는 당연히 독일 잠수함보다 장보고 잠수함이 우수합니다. 동해는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장보고함은 400m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해가지고 공격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동해에서 잠수함이 떠서 어딜 공격해야 되냐? 평양을 공격한다고 치자고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저 동해에 가서 뭐 잠수함이 굳이 미사일 10개 싣고 가서 평양을 공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니 백령도에서 쏘면 금방인데 뭘 동해까지 잠수함까지 싣고 가서 거기다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하겠습니까? 동해에는 그렇게 타격할 만한 결정적인 기지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 땅에서 쏘면 되지. 만약에 북한이 엄청나게 뭐 미국이나 중국만큼 대단한 나라 돼서 진짜 남쪽에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또 말도 안 하겠습니다. 요격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해에다가 굳이 이 잠수함을 보내서 그 동해 멀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런 개념을 저는 좀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캐나다 보낸 잠수함 같은 것이 우리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동해 작전 그리고 뭐 원양 해양 작전 이런 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해봤을 때는 스텔스, 순찰, 그리고 독일 잠수함이 어쩌면 물속에서 우리보다 더 오래 있어요. 저 무슨 마양도로 가서 매복한다고 하면 독일제 잠수함이 우밀하게 들어가서 끝밭 17m까지 붙어서 잠수해서 감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한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잠수함은 소형, 거기다가 무인 잠수함도 필요하죠. 지금 이번에 일본에서 지금 특히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인 잠수함입니다. 어떤 거냐? 이런 무인 잠수함 아직 뭐 개발 단계에 있지만 그 일본에서는 벌써 자기들이 호위함에다가 저거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게 모나미급에서. 그래서 일본도 무인 잠수함 이런 개념들이 많이 발달하겠는데 우리가 자꾸 이게 너무 거함, 비싼 함 뭐 이런 거로 넘어가는 게 참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아까 어떤 분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군수 국방 분야에서 지금 이슈는 뭐냐? 무슨 안규백 장관 뭐 탈영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3사관 학교 통합 이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의도에 가서 열심히 시위도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제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관학교가 6개나 있습니다. 6개. 6개가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점을 따졌을 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진행할 때 통합작전군이라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해군 따로 육군 따로 뭐 이런 게 하지 않고 다 모여서 합니다. 그럼 모여서 할 때 또 혹자는 그래 해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인 사람들이 모여서 통합지휘군 만들면 되지. 전문성인 사람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방에서 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방비를 주면 진짜 정말 알뜰살뜰하게 잘 나눠 먹습니다. 육군이 딱 3분의 1 가지고 가고요. 해군이 딱 3분의 1 가지고 가고 공군이 딱 3분의 1 가지고 갑니다. 아니 어떤 때 필요하면 갑자기 지금 드론의 시대다 그러면 드론에다 확 엮고 뭐 엮고 해야지. 어쨌든 육군에서 100조 원 가지고 가면 우리 해군도 100조 줘. 공군도 100조 줘. 그럼 100조 받아가지고 뭐 사올까? 우리 스텔스 비행기 사올 거야. 우리는 5,000톤급 잠수함이 필요해. 항공모함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알뜰하게 국방비를 나눠 가지는 건 이건 상황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각 군종의 이기주의 때문인지 뭔지 봐가지고 사관학교를 존치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왜 국방비를 골고루 나눠 먹다 보니까 각 그 병종별로 필요한 이 수요들을 우리가 잘 따져봐 가지고 정말 주력 올해는 드론에다 집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 것인데 골고루 예산 나눠 먹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꾸 5,000톤급 잠수함 만들고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심지어 뭐 항공모함도 만들겠다 그러면 그 항공모함 어디로 가고 10,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태평양 가야 되는 거죠. 그 태평양 우리가 왜 돌아다닙니까? 거기 가서. 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 그 병종별로 정말 이게 부처별 이기주의 없이 정말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게 좋다라는 점은 제가 항상 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에다가 저기다 또 잠수함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우리가 그 핵추진 잠수함 20조 나온다니까 그때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내척도 해봤는데 20조 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 지금 잠수함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3척 사오고 플러스 추가로 2척 사오고 이거 계약을 지금 맺었는데 여기 얼마 들어가냐? 호주 국방부 23%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돈 다 쓸어 하다 보니까 호주군은 잠수함 5척 운영하는 잠수함 부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육군 현대화에도 투자 못하고 우주군 뭐 상대를 하는 그런 병력 투자도 못하고 드론도 못하고 호주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핵추진 잠수함 5척이 그러면 호주를 지켜줄 것이냐? 물론 호주는 섬나라니까 결정적으로 잠수함이 위상이 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척이 국방비 23%를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잡아먹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계속 호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방비 우리 배치할 때 과연 우리가 거대한 대형 잠수함 시대로 나가야 되는가? 대형 잠수함 띄우면 동해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잠수함이 필요해서 타격이 필요한 데는 서해에 몰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서해 함대 초도기지라든지 이런 데 가도 17m까지 은밀하게 접근 가능한 독일제 잠수함 같은 데 들어가서 다 보다가 공격할 수 있지만은 우리 장보고는 북한 해역에 들어도 못 간다. 이런 잠수함을 보다는 어느 잠수함이 더 필요한가? 물론 뭐 전문가들이 앉아서 잠수함 쫙 따져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 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해군에서만 딱 우리 필요한 건 이거라고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군에서도 우리 필요한 건 이거. 그럼 공군이야 뭐 무조건 F-22 많이 사다 놓으면 좋겠죠. 뭐 60대 굴리기보다 100대 굴리면 공군의 힘도 강해지고 그리고 뭐 아무튼 조직도 많이 유지될 수 있고 좋겠죠. 근데 우리가 스텔스기 100대나 필요할까? 그럼 또 그러죠. 중국을 맞서기 위해서. 그런데 중국하고 전쟁한다고 치면 우리가 국방력의 목표가 중국과의 전쟁을 치면요. 그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겠다고 몸집 키우는데 중국하고 우리가 뭐 전쟁 안 하는 게 최선이고 뭐 최소한 얕보지 못할 힘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목표가 중국이 아니고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너무 오버스펙들을 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사관학교 통합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 문제점을 사관학교가 존치하면서 막 그 없애버릴 것인지 아니면 진짜 통합해가지고 장교 양성단계에서부터 통합군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직접 하는 나라는 정말 시스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야 되는데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뉴스에 따르면 장거리 타격 사령부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저 몇천 킬로 들어가서 러시아의 그 이제처럼 연료기지라든지 정유사라든지 뭐 비행장 때릴 수 있는 그런 부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장거리 타격 사령부를 만들었고 통합지휘군 사령부 만들고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한국 국군의 시스템하고는 다른 시스템을 계속 갖다 놓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실제 전쟁하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야지 무조건 참모총장 무조건 우리는 셋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이렇게 볼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몇십 년 동안 군에서 잔뼈가 굵어서 60대쯤 돼서 고위 장성된 분들 자꾸 언론 인터뷰하면 그런 분들 갖다가 마이크 집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살아온 세상은 수십 년 동안 육사가 지배한 세상이고 공사가 지배한 세상이고 그거 없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 가봐야 뭐 똑같은 얘기 나와요. 미래 전장을 지금 다 보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힘에서 나옵니다. 저도 50대만 늙으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진짜 제대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사관학교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 군도 좀 바뀌어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된다. 하다못해 지금 전차가 지금 다 드론에 지금 얻어맞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무슨 포사격보다는 지금 드론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포고를 키워야 되고 포방부 해야 되고 이런 개념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육군 교류에만 배워가지고 군을 인솔하고 더구나 이제 작전권 미국에다 주고 관리만 치중했던 우리 장성들이 미래 전장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성들은 빼고 정말 영관급 정도들이 모여서 미래 전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게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작전 환경에 맞는 잠수함은 많이 만드는데 왜 서해 들어갈 잠수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는 점. 우리도 좀 소형 잠수함 만들어서 뭐 무인 잠수함도 만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만들어요. 만드는데 거기다가 좀 돈 좀 써서 서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잠수함들 좀 필요하다. 지금 해군 사관들 특히 잠수함 승조원도 없는데 자꾸 50명 넣고 80명 넣고 이렇게 거대하게 잠수함 만든다. 그게 하나 타격받아서 공격받으면 피해가 너무 크죠. 뭐 20명 운영하는 잠수함도 있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예, 물론 잠수함을 뭐 갑자기 뭐 1000톤급, 2000톤급, 3000톤급 다 찍어낼 수는 없는 거 너무 잘 압니다만은 해가지고 소, 중, 대 정도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우리 잠수함 캐나다 우리 그 입찰에 탈락한 걸 계기로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썸네일에 나왔던 마지막 주제. 우리 저 능력이 있어요. 만들 수 있는 방산 능력. 우리가 지금 수상함도 지금 트럼프가 좀 1600조 시장 매년 10척씩 수상함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다죠. 1600조 시장입니다.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한 군데만 국한시키지 말고 특히 병종별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그리고 미래 전장까지 구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세 번째 이슈로 제가 잠수함 얘기를 마치겠습니다.